준비되셨죠? 네, 자, 형님자 이심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안녕하세요. 예,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되어진 일 보고 이제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오고 있어요. 이제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나라 지금 상황은 반드시 중국과 같이 지금 엮여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놈들은 역사적으로 예전에 어릴 때 물론 제가 중국어를 선택한 것도 중국에 대한 알아보고 싶은 더 어떤 욕구 때문에 제가 중국어를 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그래도 우리보다 나라가 크고 역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적합했죠. 그리고 한번 공부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한층 우리나라 중국의 역사 소설이라든지 역사책을 보면 굉장히 멋있고 광활하고 대단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반도에 있는 벌어진 역사는 기껏해야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조잡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그런 역사를 보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그러니까 당굴이란 그 말에 당굴이라는 어떤 우리의 그 민족 신에 대한 있다 그것이 있는 사실이든 없는 사실이든 하여튼 간에 80년대에 당굴에 대한 어떤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자부심에 찼죠. 우리는 이런 족속이구나. 우리는 이런 당군의 자손이구나. 늘상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야기했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군에 대한 허삭이 벗겨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25-6살 되죠. 그때 중국 사전사화를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때는 그걸 보면서 이거는 바로 이제 중국 이전의 역사면 당군의 역사에 기록이 돼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호기심 있게 앞뒤로 이렇게 여럿이 봤죠. 그런데 당군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이것도 헛방이구나. 그러고 나서 계속 그 외에 다른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38살 때 소남자 선생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나서 고군문에 접하게 됐고, 접하고 나서 애들 가리키면 거의 접다시피 하고 공부에 매진을 했댔습니다. 그리고 나온 말이 중국 놈들은 역시 진짜 별 볼 일 없는 족속이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역사를 보면 항상 중국에서는 예전에 그래서 몰랐을 때 어떤 병법이라든지 이걸 쓰면서 이것이 굉장히 멋있게 보였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병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남의 뒤통수 치는 거예요. 계속 뒤통수 치면서 이때까지 역사를 이끌어 왔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멋있게 보였죠. 멋있게 시작이 됐죠. 마치 누에를 용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용족이라고 말했던 중국이 대단했던 것처럼. 근데 알고 보면은 용이 누에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 역사 속에 이 동방의 문화에 또는 세계의 문화에 아무런 영향도 못 끼치고 해악만 끼친 족속들이 바로 중국인들이에요. 그런 해악이 지금 보세요. 중국 놈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미국의 어떤 관세 문제로 경제가 완전 초토화됐죠. 초토화됐고 거기에다가 지금 한 해 기상이 날씨도 그냥 중국을 치고 있잖아요. 중국을 치고 있으니까 중국이 지금 엉망진창이 된 상태인데, 지금 중국은 이제 코로나도 극복하고 이제 중국이 경제의 어떤 돌파를 찾고 이제 경제가 아주 쓰고 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고집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내부를 쳐다보게 되면 그게 순 헛박이라는 얘기죠. 마치 누에를 요미라 했던 것처럼. 요 사이에 케이블 TV에서 정무문을 보게 됐어요. 정무문. 그러니까 이영걸이 나오는 정무문이 아니라 이소룡이 나온,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에 나온 영화죠. 그 정무문을 보게 되니까 이게 그 이소룡이가 굉장히 젊었을 때 하는데 어떤 동물원에, 이 동물원에는 중국인과 걔는 출입 금지를 라는 팻말이 있는 거고 굉장히 흥분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어릴 땐, 제가 그때는 영화관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소룡이 나온 정문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케이블 접하면서, 만약 그것을, 그 어릴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접했더라면은, 일본은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 아니, 사람을 어떻게 출입 금지를 하냐. 같은 사람인데, 왜 조선인은 그런 말은 없는데 왜 중국인이나 걔만 출입 금지하느냐. 거기에서 굉장히 울분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국 놈들이 이게 흩어져서 있을 때 몰랐는데 떼거지로 이렇게 오고 나면은 항상 더럽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라든지 어떤 방송에 중국의 어떤 적나라하게 그 모습들이 보일 때 중국 놈들은 할 수 없는 족속이구나. 왜? 그래서 일본인들이 중국인과 걔들은 출입 금지라고 썼는지, 자, 걔네들이 나오게 있는 자리는 항상 지저분하고 더럽고 비위생적이에요. 그래서 걔네는 항상 살아온 과정이, 반만 5천년 동안 살아온 과정이 병법이에요, 병법. 그때 군사병자죠. 병법으로 해서 사람을 치고 뒤통수 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병법이 통하지 않을 때죠. 이미 컴퓨터라든지 뭐 자체로 다 순식간에 어떤 소식들이 다 알려지니까 남을 속인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짓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 놈들은. 그렇다면 중국 놈들은 왜 그럴까? 그 근본적인 것을 알려면 왜 얘네들이 이런 마음속에 그런 게 자리 잡고 있는가? 왜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의문점은 여기다 반만년에 나타난 문자를 통해 가지고 완전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만전의 문자를 통해 가지고 보는 게 물론 어떤 지금 인류 문화의 어떤 모습들이 전부 다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 나라의 인성 자체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진짜 할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자, 중국인은 원래 수렵과 사냥과 이런 것을 뭐 싸움하고 이렇게 이걸 위주로 사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싸움만 하고 맨날 힘기르기만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염제 신동시족은 이제 문화가 있고 문자가 있고 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힘은 있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근데 부러운 건데 걔네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부러우니까 자기도 하면 될 텐데 능력이 안 돼요. 그건 왜냐? 그 역사를 보면 알게 됩니다. 중국인들은 지금 사는 거 보세요. 중국인들은 종교적인 심성이 없어요. 단지 현실적인 복을 구하기 위한 종교를 그냥 사용할 뿐이지 종교에 대한 깊은 심연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의 형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지금 적합한 게 왕조고 공산주의가 가장 적합합니다. 때려 눌려와야 돼요. 안 그러면 얘네들 자유를 주게 되면 얘는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방종을 일색이 돼요. 얘는 자유가 방종이에요. 물론 지금 자유중국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교육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중국을 계몽시키려면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근데 중국인들은 떼거지를 몰려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인들 말 자체가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그리고 남의 옆에 있는 주의 신경을 절대 안 씁니다. 그리고 파벌을 지키기가 참 좋아해요. 좋아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을 명철 빨던 이조가 중국의 그 습속대로 파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자 파벌 가지고 이게 뭐예요? 자기 파, 누구 파, 노론, 소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가지고 이게 갈려가지고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는 게 이조 역사예요. 명청을 빨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정확하게 알면 진짜 조선은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 우라가 치밀어 오기 때문에 이게 역사냐. 이게 한 나라의 역사가 이런가. 그것을 알고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조를 멸한 게 아니죠. 고종이 팔아먹었죠. 전에 어떤 이제 그 유튜브인가 아닌가 어디 사진 나오는데 고종이 이 궁을 떠나는 날 돈 받고 일본한테 엄청나게 큰 돈 받고 나라 팔아먹고 떠나면서 유유자적하면 기분 좋게 나가는 만면의 얼굴에 만면의 웃음을 짓고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좀 찾으려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는데 하여튼 그런 고종이나 민비나 이 좌팔들은 빨갱이들은 뭐랬습니까? 고종을 황제라고 그러고 민비를 명성황후라고 얘기했죠. 말이 좋으면은 말을 그렇게 하면은 위치가 그렇게 간다고 꾸미려고 하는. 그러니까 습속이 똑같아요. 중국 놈들이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적으로 행동 그렇지 않으면서 말만 생각만 그러니까 거의 정신병자들이죠. 그런 정신병자들이 이제는 다 정리가 될 때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될 때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공산주의 빨갱이 어떤 물을 벗지 않으면 앞으로 오는 세상이 10년 될 거, 20년, 30년 될까요? 아닙니다. 1, 2년 뒤에 바로 그런 시간이 닥치게 됩니다. 빨리 물을 빼야 돼요. 근데 그 물을 빼기가 어렵죠. 사람 마음 바꾸기가 죽기보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몸에 있는 우선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 기가 느껴집니다. 근데 요새 이제 그 빨갱이들의 기를 느끼고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이제 조만간에 끝난다는 얘기죠.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적어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몸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계속 여기서 앞으로 오는 가을 기운에 적합한 몸을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말합니다. 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말만 합니까? 자,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피곤해도 토요일 날 그래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화수 강의는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토요일 날 특강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왜 세워졌고 대한민국부터 이조시대, 고려시대, 신라, 삼국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진나라부터 그 중국 왕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순으로 그러니까 역사 고조선부터 보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중심에서 왜 지금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가 구한말의 역사는 우리가 역사하는 우리 사람이 마음대로 사람이 마음 먹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이 하나님 보호해서 이 한반도의 우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울로가 짜여져 있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울로가 짜여진 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20대 때 이미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사실 알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그걸 알고 있으면 왜 그런가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제일 잘하는 게 유불선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동서양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하게 된 게 바로 고급문이에요. 반만년의 문자죠. 그러니까 그 문제 보니까 그 문자를 보고 그 문제에 나온 대로 보면 그 전에 중국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역사가 어떻고, 이것이 우리 그 진방에서 일어난, 중국 땅에서 일어난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서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전 세계 문명의 씨를 뿌렸구나. 그리고 그 씨를 뿌린 주체는 바로 이 한반도에 있구나 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뿌린 자가 거두리란 말처럼 우리가 거두게 되는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전자 물리학의 이과가 아니니까, 문과였으니까, 제가 아는 지식 정도는 중학교 때는 과학진리. 그러니까 우리 때는 문과래도 두 가지는 선택해서 배웠거든요. 근데 물리는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근데 동양 사상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니까 물리학 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카프라의 책도 제가 그 물리학적인 어떤 조그만 지식이 동양 사상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니까 이게 물리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 마침 또 이제 전에 충무로에 있을 때 또 연대 물리학과 교수가 한 7, 8개월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분한테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그때 우리 고조선 문자를 얘기하니까 그분 하신 말씀이 저는 물리학에 나오는 기호인데?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물리학의 기호. 그 자체가 이게 동방에서 우리 여기서 서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어떤 현실적인 것이 다 보이는데 그냥 자기가 어떤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죠. 알고자 할 때는 입을 다물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다 열리는 순간이 있어요. 열리는 순간 때 그때 말을 하게 되죠. 제가 예전에 이제 열심히 이제 고급문 공부할 때 소나리고 선생님께서 네가 좀 나이가 좀 보였어. 저는 어릴 때부터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그렇게 들지 않아서 그때 머리도 희지 않았고 하니까 나이 드는 사람이 거의 한 60대 70대 사람들 대사 가지고 강의를 하려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조금 나이가 좀 들어 보였어도 나이가 좀 들었어도 이런 말씀을. 근데 이 고급문 공부한 사람은 거의 다 60대 70대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기 선생님이 이제 이 공부할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이제 이야기해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저보다 한 연배가 그래도 그 당시 한 15살에서 20살 이렇게 한 분인데 꼭 선생님이라 하고 이렇게 배움을 청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공부를 하는 분들은 우리 역사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사람이 어리든지 많든지 간에 항상 말을 존대해 줍니다. 그 사람이
내 현실에 보는 나이가 아니에요. 영적인 나이를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은 계속 윤회를 해왔고 계속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이 현실만 봐서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는 좀 다 존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 와서 만약 건방지 말을 한다, 아는 체 한다, 그러면 바로 말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사람들.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얼굴이 좀 흥분돼지고 뭐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도 제대로 공부하려고 오신 분들이 마음 자세 안 돼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모습을 변하냐. 제가 모습이 변하지 않으면은, 나는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 마음 됐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강의는 굉장히 심도 있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화요일, 수요일 날. 근데 제가 8월 9일이죠. 근데 이제 또 이제 화수, 또 이제 뉘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역사, 우리가 이제 신농시, 염제 신농시 그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부터 문자가 나왔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근데 뉘조는, 우리 근문신을 보던지 보면, 자, 뉘조가 염제 신농시의 여동생이면서 따님이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공부를 했죠. 이거 말고 그냥 이거 복잡한 얘기니까는 이게 따지지 않고 그런가 보다 하고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공부할 때 한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런가? 저도 생각해 봤죠. 그러니까 이 계보를 그려가지고 보니까 모계사의 유습 그 자체에 대해서 당연히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요와 순의 관계, 또 오해와 순의 관계,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또 아왕과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교차해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신농시 우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추정할 뿐이죠. 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신농시 그분이 이 결혼제도, 이 양급제, 푸날과의 어떤 그 결혼제도를 채택하기 전에는 군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룹과 그룹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형식도 없고 그냥 눈에 맞으면 짝짓기 하고, 그 남자는 그냥 그날 이후로 어디 가든지 자기 자식한테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얘가 내 자식인지 저 사람 자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유전자 검사도 물론 못하겠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중국 책을 보게 되면은 뭐 제비알을 먹고 나왔다, 거인의 발을 밟고 애를 뱄다,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뉘주라는 분이 그 신농시 아버지 되는 분의 작은, 그러니까 차일급 정도, 그러니까 그분이 마누라가 많았겠죠. 그다음에 작은 어머니의 뭐 이런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자, 이런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를 모르면은 절대 근문신고라든지 선생님 쓰신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이라든지 창세기 문자, 뭐 그 책 자체가 근문신고 토대로 쓰신 거니까, 제가 이제 전에 맨 처음에 선생님이 이 고조선 완전학습, 이것은 지금 고조선 완전학습인데 그 전에 고조선 기본학습 또 책으로 한번 나왔죠. 그 책을 보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면서 근문신고를 해석을 하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또 여기 오시는 분이 책을 보는데 가독성이 없대요. 그러니까 책이 그림책까지 써가지고 금방 하루면 다 보게 책인데 페이지가 안 넘어가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거는 강의록이지 어떤 구체적으로, 제가 그래서 선생님 책을 내기 전에 한 장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한 장을 쓰는데 한 300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론 출판사 사장이 좀 부탁을 해갔었는데 그 당시에 선생님 책이 나오기 전이라서 책을 내지는 않았죠. 아직도 묵히고 이렇게 아직 출판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공부할 때 그 내용 가지고 또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이 강의로는 전체적인 내용을 전부 다 말을 못해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냥 대충 개요만 얘기하는 거예요. 개요만 얘기해도 그 내용이 상당히 난해하죠. 그리고 뇌조에 대해서 쓴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뇌조에 대해서 한 6달라고 그래가지고 6편을 만들었는데 한 편을 하다가 한 편에 3분의 1하라고 어디 이틀 동안 시간이 다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 설명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역사적 사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온 사실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지 그래서 풀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강의를 듣고 아시는 분, 그게 무슨 이야기다 아시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근데 이 강의를 그래도 꾸준히 들으시는 분은 상당히 대단하신 분이고 사실 이 강의를 꾸준히 이렇게 좀 듣는 분이 있다는 자체만 해도 저는 굉장히 맨 처음에 이 강의할 때 100명 정도 될까 말까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몇천 명을 보니까 그래도 희망이 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토요 특강은 자 고조선의 대한민국 이것은 굉장히 막연하지 않습니까? 막연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 지금 고조선에 대한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화수에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자 대한민국 왜 어떻게 태어났냐? 자 대한민국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유엔이 허락이 하여서 태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유엔이 인정한 나라, 인정하고 만들어준 나라이기 때문에 16개국에 온 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이 왜 세워졌냐, 왜 어떻게 세워지게 어떤 전반적인 과정이 생겼나. 이것은 19세기 말에 정치적인 상황,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김용삼 기자의 9월말 그때 근세 조선 그때 19세기 말에 어떤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왜 일어났느냐 그건 모르죠. 김용삼 기자도 말을 못하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지금 문재인이가 왜 이렇게 개탕을 치느냐. 자, 이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굉장히 베리굿이에요. 베리굿. 굉장히 잘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이죠. 대한민국이 망해야지 또 새로운 기운이 나오게 되고 그 새로운 기운을 나온 무리들이 전 세계로 통과하는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대단한 역할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신흥 종교 19세기 말에 나왔던 어떤 신흥 종교에서는 자기네들이 뭘 한다고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자 이게 보면서 자기의 근본 정신을 모르면서 근본 역사 사실도 모르면서 원시 반부를 말한다? 그 웃긴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근본 자기가 들어갈 곳에 구멍을 알고 그 구멍이 어떻게 생겨났고 이 구멍 이 뿌리가 어떻게 단단하게 살아가지고 이 세상을 꽃을 피우고 잎을 내고 이렇게 했는지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근데 당근을 빤다? 이건 돌아버리기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병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게 되면은 또 그렇게 왜 이 공부를 하는데
병이 나아집니까? 라는 말을 여기서 오신 분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2달 오시면서 몸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근본짜리 공부를 뿌리를 잡으면 똑바로 쓰잖아요. 마침 척추가 비틀어지면 모든 오장육부 기분이 뒤틀어지는 것처럼 척추가 바로 쓰게 되면은 근본자리가 쓰게 되면은 이 오장육부가 이 생각으로 오장육부의 기운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 정신을 공부하다 보면 몸이 좋아지게 돼요. 물론 그런 몸이 좋아지는 과정 속에서 기혈이 이게 엉켜가지고 도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이 기혈이 흐름하다가 뚫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죠. 근데 볼 수 있는 사람이 이런 공부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몸이 좋아져서 가세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공부하던 마음을 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마음 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고 또 그렇게 근데 또 뭐냐면 멀리서 한 2시간이나 3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온다는 그 정성 그 자체 오는 자체에서도 몸에 어떤 병이 나아지는 겁니다. 그 마음자리가 자 보세요. 네 몸에 손톱 밑에 가시는 것도 귀신이 들어서 오느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모든 병은 귀신의 장난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해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면 병이 난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이 나라는 엄청나게 빙의가 되어 있어요. 자, 난신들, 적신들이 꽉 차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문재인이 저러는 거예요. 문재인 보세요. 사람 얼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잘 보세요. 그것을 정확하게 왜 그런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어지는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잠깐 이제 앞으로 토요일 날 강의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 해줬어요. 인간의 모든 심사를 풀어가지고 다 원을 풀게 만든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자 문제의 맨 첫 단계 지 맞더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제인아 뭐 이렇게 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은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풀어놨습니다. 눈치 안 보게끔 눈치 안 하게끔 왜 죽어도 여한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바를 다 하려고 하는 인간들은 앞세상으로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날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하는데 물론 그때 저녁을 먹겠고 아마 6시에 끝나지 못할 거예요. 멀리서 오시는 분은 좀 넉넉하게 차를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7시나 8시 뭐 이렇게 질문도 받고 혈 좀 떨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 좀 여유를 갖고 그렇게 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중국 놈들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족속들이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려면 그네들의 속성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네들의 속성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역사적 뿌리를 알면 됩니다. 자, 우리가 친중을 하던 반중을 하던 중국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반중을 외치는 인간들 중에 중국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은 아직 보지 못했다. 반중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반중이면 자 중국에 너무 기대지 말고 중국에 해가지고 등을 돌려라. 그게 아니고 중국이 제가 아까 전에도 한번 방송을 했죠. 자 이제는 반중을 넘어 지중을 해야 되고
멸종되면서 지켜볼 실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좀 더 얘기 드릴게요. 전에 한번 방송으로 이제 반중을 넘어서 지중을 하고 멸종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 자, 중국의 역사는 거짓의 역사예요. 항상 그리고 파벌적으로 남을 죽이는, 그러니까 걔네는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을 예사로 여긴 족속들이죠. 공자가 중국에서 그렇게 띄우는 공구가 인육을 죽여 먹었다는 사실을 나와 있잖아요. 그래요. 자, 인이 예지시, 아니, 이건 뭐 맹자가 한 거죠. 그래,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행동은 인간 이하의 인간을 짓을 하는 것이 공구, 대표적인 중국의 대표적인 인물 공구예요. 전에 내가 공구에 대해서, 공중에 대해서 뭐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주에 대해서 내 말을 좀 적겠는데 그런 족속들이에요. 자, 중국의 윗불을 알려면 반만 년 전에 문자로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들을 확인하고 중국 땅에서 벌어진 왕조의 교체 과정을 바로 읽어야 한다. 자, 근데 중국에 같이 걔네들하고 같이 섞여 있다 보면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좋아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죠. 근데 나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빠지는 굉장히 십상이죠.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역시 향을 싼 종이는 향냄새가 나고 물고기를 싼 종이는 비린내가 나죠. 그것처럼 중국하고 항상 가깝게 살고 서로 부딪히며 살아왔기 때문에 저런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휩쓸려 버리면 중놈에 같이 동화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역사에서 중국이 이제 고조선을 멸하고 나온 게 하나라가 한 400~500년 이렇게 됐으니까 그때 이제 그 정통미, 그러니까 신농시족이 만든 문자를 보고 다르게 읽었는데 그 변음이 정통음이 되버렸죠. 정통음이. 그래서 계속 중국의 역사 속에 그렇게 내려온 게 완전 비틀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발음에서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말이 발라야지 행동이 발라지고, 자, 말이 바르려면 어떻게 마음부터 발라져야 돼요. 자, 행동이 거꾸로, 행동이 바르지 않으면 말도 어긋나게 되고, 말이 어긋나면 마음이 뒤틀어지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서 이렇게 반만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어떡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이후에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벌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서 잠깐 언급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줘요. 그냥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역사적 사실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 진실이죠. 를 보면은 명확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왕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오면서 중국의 어떤 그 변화, 중국적인 생각, 그러니까 그러니까 황제의 생각으로 중국 땅을 계속 살아왔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보세요. 항상 왕조가 교체될 때는 천지 변화가 굉장히 심했죠. 이번 것처럼 비가 온다든지, 폭우가 온다, 땅이 갈라졌는지, 이런 것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왕조가 교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우리가 흔히 알고는, 발해도, 백두산이 터져가지고 그 여파로 망했다는 말. 우리가 이제 해동성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번창했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러면서 자기 근본을 찾는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 우리가 왜 진나라의 그 진지 망인들이 진나라가 왜 이 한반도로 오냐, 이미 그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시대가 변하는데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하고 알곡을 기르기 위한 이 하늘의 배려였던 거죠. 그래서 한반도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조선인은 중국인도 한국인도 일본인도 전부 조선인이에요. 그리고 세계의 어떤 조선에 아니 고조선에 다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사실도 알게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거짓의 역사를 하나라 때부터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자체에서 있는 족속들은 중국에 동화된 족속들은 그러니까 중국에 빌붙어가지고 살려고 하는 족속들은 이제 곧닥칠 숙소할 기운에 살아날 가망성이 단 0.0001%도 없죠. 문재인이도 그러니까 문재인이도 지금 마지막 자기 원풀이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어도 원이 없게끔 하게끔 한 하늘의 배려입니다. 이런 하늘의 배려를 두고 이제 얼마 안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망도 할 필요 없죠. 원망도 할 필요 없고 싫어할 필요도 없고 저래서 저러다 가는 거구나.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앞으로 오는 세상을 준비하려면 이미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돼요.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되어 있으면 돼요. 자, 그런 몸이 되어 가정 속에 엄청난 사고가 많이 당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이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클라이막스가 살다 떨어져 가지고 완전 사지가 다 마비가 되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이제 회복이 되고 이렇게 회복이 되는 과정 속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그 고통을 제가 당하고 살아가면 또 공부한 사람도 그런 고통 당하냐? 아니죠. 제가 다 풀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고통을 해서 그런 푸는 과정을 알기 때문에 쉽게 남들을 풀 수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 강의 들어오시는 분이 얼굴이 날로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날로 좋아지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건방진 생각이 들었다. 어떤 생각이 좀 난처한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건요. 마치 살아는 걷듯이 조심조심 해야 돼요. 자기가 공부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려워진 공부가 이 공부예요. 근데 그것을 다 제가 받아 내려주니까 여기 와서 공부에 아무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철면피 같은 짓을 대놓고 하는 중국 놈들이 반만 년 동안 사계질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중국 놈들 사람으로 대하는 것 자체가 큰 오류이다. 그러하기에 사람이 사는 이장을 했죠. 사람은 살다란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명사죠.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그 생기를 가진 사람이 가진 인간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사는 앞세상에 앞서 선천선생이 정리되는 시점에 전부 다 몰살되는 이유다. 조만간에 펼쳐질 앞세상,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그 세상은 그렇게 거짓으로 반만년을 살아온 중국 놈들과 중국을 빠는 족속들이 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중국에 붙어서 조금 순간적인 이익이 있으니까 중국에 대해서 흡수하는 인간들이 많잖아요. 뭘 제대로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민족인데 족속인데 그렇게 그것을 하면 전 우려가 치밀죠. 우려가 치미는데 그건 우려가 치미면 자기 몸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그것을 볼 수 아주 여유 있게 마음 푹 놓고 그냥 마음 졸이지 않고 볼 수 있는 마음적 여유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시간이 다 되었고 이제는 바로 가을 시대로 들어오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가을이 되면 봄이 되면 나무에서 잎이 나고 하는데 딱 봐도 저게 복숭아 나무인지 사과 나무인지 배 나무인지 몰라요. 처음 보는 사람은
근데 나중에 가을이 돼서 보면, 아, 쟤는 복숭아 열렸고, 배가 열렸고, 뭐 포도가 열렸고, 야, 그렇게 되고 구분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바로 가을 시대예요. 우주의 가을 시대는 사람이 그 밑뿌리가 그대로 보이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은 밑뿌리가 드러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현 인류 역사의 근본을 찾는 공부를 하는 중에 신중도 아닌 반중도 아닌 멸중이 되어지는 것을 지켜보게 되어진다. 되어지는 거예요. 의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쉬운 거죠. 그러니까 공부만 하면 돼요. 공부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은 뭡니까? 오장육부 기운이 막혔기 때문이에요. 오장육부 기운이, 제가 옛날 저번에 계속 말하잖아요. 이 기혈이 막히면 장부에 병이 오고, 장부의 병이 깊어지면 골수의 병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골수의 병이 오면 이 현대 의학으로도, 우리 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해요. 근데 저는 고쳐요. 왜? 거꾸로 보는 거지, 이제. 골수를 치료하는 같이 동시에 해버려요. 그러니까 기혈을 풀어주고, 장부가 풀리고, 골수가 풀리는. 이렇게 골수의 평독이 빠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물론 그렇게 하면 내가 엄청나게 힘들죠. 엄청나게 힘들고, 며칠 누워 있어야 되죠. 그렇게 암사를 치료하면은.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우리 역사를, 우리 근본 자료를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지극하면은 제가 몸이 다치더라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 일은 인간이 의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의이하로 천지가 짜여진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자, 이제 그것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옛 사람들, 이것을 다 아는 분들은 현실 속에 살지 않고 다 산으로 들어갔죠. 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글을 쓰고 그냥 글만 몇 자 납두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났죠. 근데 지금은 바로 그때가 당도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알고 바로바로 준비하고 바로 알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고로 천지가 어떻게 되어진 것을 알고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된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아는 것부터 그 자리가 가 있는다는 그 자체가 그리 녹록하지는 않다. 처절할 정도로 몸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 몸 공부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지 천리를 꿰뚫을 수 있는 학문의 세계에서 들어갈 정도가 되어야 하고 사는 동안 끊임없는 제대로 된 수행하는 삶을 살았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공부를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사람의 장부의 허실을 알고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는 반드시 독공부는, 그러니 우리말이죠. 독부는 반드시 그 스승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몸을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할 때 몸에 엄청나게 고통이 옵니다. 그건 뭡니까? 이 마귀들, 흔히 마귀들, 그냥 척신들이죠. 척신 달라붙어 공부하지 못하게. 근데 그 척신을 물리치려고, 마귀들을 물리치려고 더 처절한 수행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영적인 능력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들이 거꾸로 생각하면 지옥 훈련 시켜주는 교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한번 얘기했죠. 중국 화가족들은 태생이 그런지 자신들이 힘이 없을 때는 가만히 숨지고 있다가 조금만 힘이 세지면 그냥 안하무인격으로 바뀌어버린다. 딱 중국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중국이 조금 살만하니까 자기보다 조금 못한다는 전부 다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1대1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겨버리죠.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남을 살려주는, 그런 남의 나라를 살려주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 것 이렇게 하다가 내 것이 완전 풍지박산이 되죠. 자, 하늘이 이제는 정리할 때가 돼요. 그래서 중국이 위험한 거예요.
자, 중국 놈들은 자기 외에 사람이 없고 자기들 외에는 전부 아랫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족속이 바로 중국 떼놈족들이다. 별것도 없는 것들이 역사도 자기 좋을 대로 또 자기들 입맛대로 왜곡해버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잘 속이는 것을 큰 장점으로 여기는 족속이다. 누에를 용으로 말하면서 우리는 용족이라고 시대는 인간들인데, 자, 그래서 항상 용은 상상성의 동물이다. 아, 그런 예전에는 그런 동물이 있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 왔죠. 이것이 문자를 이렇게 누의 잠자를 이렇게 읽었다는 것을 자체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 문자 하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도 그렇지만 이 근본 영어도 그렇죠. 중국어의 근본을 찾아가서 공부하는 게 하다 보니까는 중국어의 그 영어 문제가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인성 그 자체 또 우리나라 말도 이렇게 들여다가 보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바로 그 미풀이가 언어 속에서 말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연히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말을 어느 정도 철학을 하려면 언어의 마술사가 돼야 돼요. 언어의 마술사도 언어에 통달해야 돼요. 다른 것이야말로 숨이 가쁠 뿐이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제가 이제 이 책이죠, 이 책. 이 책이거든요. 양계조 사론조 3종인데 전에는 이 책을 가지고 그냥 쭉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만 해줬어요. 이 내용은 어떻다. 근데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중국 놈들의 어떤 진면목, 어떤 면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신세작자들 임공, 양계초는 변법 자강운동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의 사회가이면서 교육가이면서 정치가이면서 대단한 분이죠. 이 양씨도 이 염제 신농시족입니다. 에 의해서 비로소 본격적인 비판이 시작되었다. 인공이 비판해서 동양의 새로운 발음을 일으킨 양계초, 신사학에서 아까 그러죠. 오늘날 우리들이 목마르게 구하는 것은 하나를 얻더라도 객관성에 가까워야 한다. 이 말은 뭡니까? 중국 조선은 객관성이 없고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자, 요거 이제 빨간 것은 이제 그 양계초의 책을 해석한 책이군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제가 이제 그 글을 보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할 텐데 그냥 요것만 이해가지고 사람은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양계초에 전에 한번 소개했던 이 양계초 이 말을 쪼개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국 사람이죠. 사람 무슨 학문을 하든 모든 주관적인 그 작용을 파먹고 있다. 다른 항목에 섞고는 절대 순수한 객관성 연구를 원치 않는다. 왜 그럴까요? 순수함을 이야기하면 순수한 그대로 얘기하면 자기 족속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죠. 뭐지 꾸미길 좋아해요. 중국 무술이라든지 어떤 영화라든지 중국 영화는요 전부 다 무술 영화잖아요. 그 무술도 총도 손으로 맞고 바람을 휙 날리게 하고 장풍 쓴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헛방이죠 다. 헛방이 많아요 그냥. 그러니까 얘네들이 본성이에요 이게. 자, 이 말은 모든 것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한다는 또 다른 말이고 진실이나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이 이익에 따라 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중국에 대한 어떤 생각을 알고 그들의 의식을 거짓된 의식이 어떻게 이런 의식이 형성되는 걸 알게 되면 중국 놈들 노우라고 부르는 것조차 굉장히 좋게 부르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자기들 이익에 따라 사기질 잘 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다. 이런 중국 놈들의 꿈을 쫓아간다는 문제는 무엇인가? 인간이 아닌 놈이다. 이렇게 썼는데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물음이 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는 우리나라의 정치하는 애들 중국 반하는 애들 그러니까 중국의 굉장히 특기를 주고 이번에 중국 그 재난 지원을
1인당 100만 원씩 준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중국 그 신문에 중국 조선족 신문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 중국 애들 이거 뭐 이거 아세요? 중국 애들이 그때 우리가 그 1.4호텔 때 중공군이 내려올 때 그게 다 누구입니까? 조선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족은 우리가 이제 김자준이 청산리 정타고 그래 그때 이후 우리나라 광복군을 싹 없어요. 소련에서 다 추락을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김영삼 기자의 그분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냥 다 공산주의가 됐고 공산 사상에 그렇게 이제 그 뿌리 깊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조선족들이 전부 다 내려와가지고 1.4호텔이 가지고 우리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 조선족들을 우대하는 문재인이 왜 그럴까요? 같은 빨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선족 우리 동포? 아니에요. 이게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틀리면은 이건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 동포라면 요 한반도에 사는 동포가 아니라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와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람이 사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동포입니다. 사람이 사람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서구인들은 로마 그리스 시대 이래로 문학을 문학으로 다스린다라는 관념이 있다.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다. 반드시 글을 보면 도를 본다. 도가 그 목적이고 글이 그 수단일 뿐이다. 그러니까 도에 대해서 접근도 못하면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사는 행태도 모르는데 뭘 도를 이야기해요. 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인간들이 중국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도를 추구하는 그 자세는 우선 제일 먼저 정직해야 돼요. 자, 미국에서도 이제 신교도들 다 굉장히 정직을 미덕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애들은 정직하지 못해요. 항상 거짓을 낳고 그것이 거짓의 어떤 획을 그리는 거예요. 공자예요, 공자. 공자가 아니라 공구, 맹가 이렇게 되죠.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고 반드시 글을 보면 도를 본다. 도가 그 목적이고 글이 그 수단일 뿐이다. 도를 추구하는 자세는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놈들은 한마디로 간장 종지에 담겨있는 물 보고 대를 말하는 족속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요. 뻥치기, 그러니까 뻥적이죠, 뻥적.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입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중국 족속한테 딱 맞는 족속이에요. 딱 맞는 이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고개 숙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 똑같은 거예요. 천성적으로 중국 화가족은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지 내면적인 깊은 인간의 심연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땡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내면을 깊이 들어가려면은 분석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봐요. 이 분석을 계속 들어가려면 인간의 시도적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과학이 나와요. 과학 문명을 엄청나게 발전시켰잖아요. 근데 그런 첨단 과학 문명을 중국인들을 딱 기기만 하지 그 머리, 그 언어 속에, 말 속에, 마음 속에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끼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물건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계가 고장나고, 가다가 비행이 추락하고, 이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행동 속에 그것이 그대로 녹아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안 변하죠. 왜?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런 말을 듣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고 무서운 말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는 명확하게 알 때가 됐고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결과로 진실한 것이 없게 되고 도와 문이 모두 망치고 훼손당한다. 역사도 이와 같이 역사로 다루지 않고 반드시 한층 높이고 더욱 아름다운 목적을 찾는다. 자, 이 분이 누구예요? 자, 중국에도 무수히 많은 양심적인 학자, 양심적인 철학가 있습니다. 근데 다 묻혀졌어요. 거짓에 다 묻혀졌죠. 이거 찾아야 돼요. 자, 이런 책들을 어떻게 선생님은 찾게 되셨는지, 물론 그 제자들이 구입해가지고 줬겠지만은 어떻게 또 했는지, 또 선생님이 그런 책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걸 볼 수가 있었고, 중국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는 고개 숙이게 되죠. 특히 낙빙의 선생님인데, 낙 선생님은 황제족인데, 황제 출신, 그건데도, 대도라는 말은 항상 죄송한데, 정확하게 이 역사 사실 문자 그대로, 전해줬다는 그 자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공산당에게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책을 쓰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참 고맙고 또 존경스럽까지 합니다. 그 책을 보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 낙빈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그 계보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쓰셨는가 하는 이 강의 듣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고로 중국 땅에서 벌어진 중국 역사 5천년은 거짓의 역사이고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 즉 진선미를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고 그냥 현세의 이기에 따라 움직인 족속이고, 현재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자기보다 지위 건세가 없는 사람은 그냥 막대도 되는 개 돼지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들이 너무 하찮기 때문에, 즉 컴플렉스. 자, 우리가 컴플렉스를 말하면 만약에 복잡하는, 형용사 복잡하는 말이죠. 근데 우리 컴플렉스 말에서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토를 다뤄놨죠. 해석을 다뤄놨죠. 몸에 대한 강박관념이나 고정관념 또는 편견, 혐오 때문에 남을 내리누르려고 하는 습으로 자기 생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린다. 계속 나오네. 이런 중국판은 문제는 왜 여야 정치인들이 끝이 어떻게 될 것이건 뻔할 뻔짜다. 자, 이제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뭘 꾸며도 안 돼요. 꾸며도 꾸밀수록 그 밑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밑바닥을 보고 제가 뭐랬죠? 저번 시간에 저승사자, 즉 개병신장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맑아져야 돼요. 맑아지고 밝아지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지면 그 증거로 몸에 병이 없어집니다. 자, 몸에 병독에 찌든 분들은 뭐냐? 공부하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을 일으키는 마장은 공부를 자기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끔 하는 훈련 교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몸이 좋은 분들이 거의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분, 남자분 한 분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길.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 현세 지구의 삶은 우리의 영적 훈련장이라고 이렇게 계속 말했던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명도, 도를 밝히고 경세, 세상을 경영하고 등 모든 역사의 흔적을 자신의 목적에 추구. 우리가 추구를 저한테 말씀했잖아요. 옛날 중국에서 제사 때 쓰는 물건인데, 제사가 그 물건인데 개같이 이렇게 만들었던 개죠, 개. 구자가 개구자잖아요. 제사가 끝나면 버림으로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글이 끝나면 내버린 물건을 비유하는 말로써 여물과 개를 뜻함. 로서만 이바지하게 되고, 자, 역사라는 게 그래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현세만 잘 살면 돼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아주 미천한 애들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적으로 역사가 강하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이지만 역사의 신용은 땅으로 추락을 한다. 이 역사를 화가적 위주로 그렇게 꾸면서 한시적으로 중국 족속 자체가 이익이 되어 왔고 될 수도 있지만 세상이 열리는 지금 그런 거짓은 통하지 않게 되고 이제 중국 족속은 지구상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다. 자, 이 오게 된 박상우의 문명교양가요? 그걸 보니까 유백원이 예언을 소개하면서 유백원이 누굽니까? 유백원이 명나라의 책사죠. 주권자의 책사였죠. 이분이 학문이 대단하시다고 합니다. 2020년대에는 토분이 된다. 토자리가 무가 토음색 토는 뭡니까? 근본자리, 중심자리입니다. 중심이 무너진다. 근본이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족속 자체가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2020년대. 2020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올해인 겁니다. 자, 마지막 지금 중국이 우리는 다 극복을 했다고 허세를 떨고 있습니다. 허세를 떨고 있는데 내가 이거 잘 보면서 중국의 코로나 극복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반박자는 사진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소개를 하겠는데 오늘 내용이 다음에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오는 것을 거부하는 형태가 일대일 정책을 피면서 힘이 모자란 국가들을 자기 영역으로 넣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것도 자기 의도도 안 되는 패착의 일로 들어서니 중국 무한 폐렴인 신종 코로나19를 뿌려 세계를 혼동 속으로 빠져들게 했지만 세계가 지금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이 보이기에 또다시 더 치명적인 뿌릴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자, 이제 더 치명적인 병이 오기 전에 먼저 지금 북한이 어떻습니까? 여기 유튜브 보시는 보는 분들은 또 다른 방송도 많이 보실 거예요. 지금 북한의 상황이 어떤 게 돌아가는 걸 명확히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파벌적인 싸움이 일어나면서 아마 너 죽자 우리 저럴 때 너 죽자 나 죽자 쟤네들은 저 평양도 사람들 평양도 사람들 이야기 들었는데 걔네들 한번 싸우면 하루 종일 싸우고 또 다음날 와서 한 사람이 거의 죽다시피 할 때까지 싸운대요. 그런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혼자 안 죽어요. 그래서 이미 그때 8월 18일 내가 VOA 뉴스에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천연두균하고 탄저군을 다 탑재를 했다고. 어느 순간 쏴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을 잡지 않고 아무 데나 그냥 쏴버리죠. 근데 천연두가 터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병이 엄청난 큰 병이 지금 이 신종 코로나는 굉장히 아주 우스운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대비하라는 얘기예요. 대비하라는. 이제 앞으로 큰 병이 오게 됩니다. 자, 근데 풀릴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아무리 독한 것을 뿌려도 우주 가을 기운을 담을 수 있는 몸이 되어 있으면 그런 독재, 즉 독한 병균이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꾸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몸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태권도 사범, 유도 사범, 쿵푸 사범 많잖아요. 다 몸을 만들죠. 근데 여기서 몸을 만들어서 뭡니까? 천지 기운을 운용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는 기운을 가을이 와도 가을에 감기 안 걸릴 수 있도록 우주의 감기는 뭡니까?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몸을 만들어야 되죠. 자, 이런 나쁜 것은 자 이제 빨간 것은 그러니까 양계초 이야기예요. 이런 나쁜 것은 공자로부터 일어나 2000년 동안에 역사에 그독을 뿌리지 않는 곳이 없다. 공자가 춘추로 뜯어고친 것이 오늘까지 전해오는 최고의 오래된 역사책이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요, 공자,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제가 맨 처음에 선생님을 뵙고, 이제 공자 얘기가 나왔어요. 공부 얘기는. 그때만 해도 공부에 대한 어떤 이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죠. 갑자기 공부 얘기가 나오니까 얼굴이 붉어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힘들어 하는 게 성이 엄청나시더라고요. 나는 그때까지 그 이유를 몰랐죠. 왜 그러십니까? 얘기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공부는 공구 자신이 살았던 그 시대까지 동방시원의 역사, 즉 문자와 문화를 창조한 염제 신노시족의 역사와 황제족의 역사를 저는 적은 3,400여 개의 주간 중에 황제족 위로쓴 100개 정도만 100개 정도의 주간만 남기지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역사를 분창치를 쳤다. 수리부작이나 수리부작. 자기는 듣고 기술 서로 지은 것이 하나 없다. 그냥 기술을 쓸 뿐이지, 옛사람들이 말을 기술을 쓸 뿐이지 지진 않았다라고 이렇게 또 거짓말을 했죠. 근데 이 말은 수리사기라, 기술하면서 사기를 쳤다라고 바꿔야 타당한 말이 된다. 그런 공자를 띄우는 중국은 어떤 족속이에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이 시대는 이제는 아주 선명하게 깨워지는 다음 세상이 아니죠.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그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족속인 것이요. 송나라 유가들이 그것을 찬양하여 말하기를 찬양하고 낮추어 논한 것으로 선악을 구별했다고 하였으며, 또 한이 유가들은 미묘한 말에 큰 뜻이 있고, 그러니까 말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 머리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뜻이다 그러면 좋은 줄 아나 보다 이렇게 합리화시켜버렸죠. 난리를 평정하여 질서 있는 세상으로 회복했다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설명은 익히 들어가서 또다시 세부적인 평론하게 하지 않겠다. 요컨대 공자가 지은 춘추는 별도의 목적이 있었으며 기록한 역사 사실은 역사를 수단으로서 빌린 것에 불과하다. 자, 공자가 다른 나라 많이 순수한 건 뭡니까? 돌아다닌 건 뭡니까? 자기 벼슬자리 어깨에서 돌아다닌 거예요. 벼슬자리 어깨에서 어떻게 하면 잘 보여가지고 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근데 말장난한 거죠. 그 별도의 목적은 역사 기술을 자기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역사를 빨갱이 역사로 만들려는 문재인 이하 그 일당들이 하는 똑같은 그 짓을 하고 있다. 누가요? 문재인이. 자, 지금 2500년이 지난 뒤에 공부의 그 어떤 실제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미 가을 시대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는 거짓이 뿌리째 뽑히고 진실이 드러나는 시대, 즉 가을 기운이 밀려오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주 때 노비들이 사단 대접 한 번 못 받고 죽은 그 한이 그 자손들에 이어져 그렇게 풀어지는 것이다. 달리 지금 해온 시대가 아닌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춘추는 다른 방면에서 어떤 가치가 있을지는 별도의 문제고, 만약 역사 짓는 사람이 이것을 본받는다면 그 어긋남이 심히 막대할 것이다. 자, 이걸 보세요. 이제 이게 보시고, 자, 이제 역사를 보고 이걸 보면서 또 요게 댓글 달는 사람 중에서 예술 빨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또한 글을 쓴 게 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글을 쓴 게 중구난방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왜? 지금은 역사적 사실도 제대로 알아야 되지만, 이제까지 종교가 잘못 우리한테 전해져 오는 것을 잘못 인식하고 전해져 온 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 해석한 거죠. 그런 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상전이니까. 자, 네 자신이 몸이 상전이에요. 교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요새
뭐 코로나 집합이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이렇게 모아가지고 서로 놀고 찬송가 부르고 물론 이것도 좋겠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자기 혼자 홀로 하나님과 바로 1대1로 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우리 몸에 하나님 마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 몸을 더럽히면 자, 내 몸을 더럽히다는 얘기 뭡니까?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오장육부 뒤틀려요. 오장육부 기운이. 그래서 몸에 없던 몸이 병이 되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얼굴에 오장육부가 그냥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머리에도 오장육부에 다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될 때 어디를 쳐주면 됩니다. 그 방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치면서 머리를 두드리면서 하는 수행법도 있으니까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자, 인간 자체가 즉 인내천이에요. 거룩한 거예요.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기 들어와서 예수만 빠는 예수쟁이들은 성경이라도 제대로 보고 기독교의 본질을 알고 말하는지. 참으로 웃긴 댓글을 쓰는 인간은 보면 참 애달다. 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동양하게 어느 정도 정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만을 보고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이 왜곡되기가 곡해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게 예수 만세를 부르고 싶거든 예수 찬양하는 사이트에 가서 만세를 불러야지 여기 와서 모자란 자기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 내가 하는 방송을 보지 말든지 봐도 손을 깔짝대면서 예수 만세를 부르는 한심한 댓글을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서 좋을 것이다. 왜 그래요? 자, 그 사람이 자기도 한번 네 말이 틀렸으니 이것을 한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라. 당장 집어쳐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냐 그런 사람 아니죠.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다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고 행은 마음의 자치라. 그는 마음의 흔적이다. 자기 가슴에 스스로가 주홍 글씨를 새길 필요가 없지 않은가. 나를 통하지 않으면 천국에 이룰 수 없다 말을 하던 예수가 툭 터놓고 얘기해서 얼마나 큰 사기를 쳤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 사기술에 놀아나서 예수가 들어가는 곳마다 갈등과 싸움을 조장시켰다는 것은 지난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그것이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이다. 갈등과 불협화음을 일으켜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게 그것이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이에요. 평화를 자 이것은 어디에 나냐 마태복음에 나와요. 자 그래가지고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말을 안 해요. 기독교인들이 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느라. 바로 투쟁과 갈등을 불러일으켜 왔다는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다. 어머니나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이게 자기 십자가 예수 자신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본연 자신의 어떤 그 모습 우주의 근본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위주로 보면 기독교가 안 보여요. 자 공부가 되어 있으면 예수 팔아 살지 않는다. 가령 예수나 석가 그리고 공자 등 하나의 대상을 놓고 판을 차려 동전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다. 종교란 것이 무엇인가?
자, 그러니까 문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나와요. 글자 그대로 풀으면, 자, 간물이죠. 간물에 보일 숫자예요. 그게 종자예요. 즉, 간머리가 보일 때까지 가르치는 말이 종교다. 자,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영어도 바로 우리 문화권에서 나오게 돼요. 왜? 이주하잖아요. 이주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영어도 만들게, 그냥 공부하다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영어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별로 없죠. 그냥 시험 위주로, 그냥 활용도를 위해서 공부하죠. 저는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고3들을 한 25년 가르치면서 영어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맥을 잡고 이야기해주면 애들이 실력이 엄청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 영어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근원까지 파는 공부를 많이 하게 됐죠. 자, 그 신이 무엇을 말하는가? 신은 가시죠. 간벌이에요. 아니 누구를 가르치는가? 바로 염제신동시 하나님입니다. 그럼 종교를 영어로 릴리전이라고 할 때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 때까지, 즉 하나님과 통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는 말이 바로 종교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유영모 선생, 다섯 유영모 선생 그 말씀이, 그분은 동양하게 통하면서 목사를 하신 분이세요. 그냥 구한말 때. 근데 그분의 말을 보면 너무너무나 또 이분 제자가 또 어떤 분인데 한데 도마도물 해석한 분이 계세요. 그 책을 한번 보세요. 이게 또 어떤 책 이름이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네요. 나중에 이제 편집할 때 아마 그게 들어갈 겁니다. 맨날 말이 익숙하지 않으니까는 그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일자, 이 하나님은 일자로 표현해서 염려신동시를 이것이 자지신자로 변해가지고 신자로 이렇게 변했거든요. 이 변화는 이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염제신동시죠. 자, 염제신동시 그분의 자손들도 다 신인 거죠. 그렇게 볼 수가.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오직 신이라고 정확하게 부를 수 있는 분은 그분 이름이니까 이 신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처음으로 인간 역사의 신이라고 부른 분은 바로 염제신동시 그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이걸 보면서 또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나서 한번 써본 거예요. 한 가지 일에 똑같은 상황과 조건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에게는 화로 다가오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복으로 다가온다. 마치 다 똑같은 물이라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이치다. 고로 재앙과 복이 따로 들어오는 분은 없고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삶이 굉장히 힘들 때 불평하는 거 있죠. 근데 그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하는 것은 그 마음이죠. 그 마음, 그 자신이 부르면서 알게 되면은 모든 다 극복할 수가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을 쓰냐면은 그 수행을 하면서 이 태울주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왜 태울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댓글 쓰는 분이 뭐 태울주에 대해 얘기하고 해서 이제 태울주들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주문이에요. 예, 섣불리 할 게 못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체험하고 느낀 것을 이제 쓴 글이에요. 아까 그것부터. 태울주 수행도 역시 그렇다. 태울주 수행은 근본을 밝히는 주문 수행이지만 척이 많은 집에 있는 사람은 태울주 하면 몸이 더 아파지고 안 아프던 몸이 더 아프게 된다. 그것은 누구는 태울주의 좋은 기운, 즉 신명이 응하고 어느 누구는 그 집안에 척이 맺혀 죽은 귀신들이 내가 이렇게 신성한 죽음을 할 자격이 있는가 하면서 달려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태울주는 원래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 즉 모든 기운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기에 그러하기도 하다. 그런데 어떤 이에는 좋은 기운이, 어떤 이에 사악한 기운이 가는가는 자신이 업보와 조상이 지은 업보에 따라 자기 몸에 이른다는 것이다. 여러 사람에게 태울주 수련을 시켜보았지만 열의 9은 그 태울주 기운을 받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증산으로 종교장사는 집단들에 붙잡혀 있다는 태울주의 온전한 기운을 받을 수 없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자신이
스스로가 태울지 온전한 기운을 받아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가에서는 안 될 것은 괜히 안 한 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제대로 모르면서 안 한 채 하다가는 하는 마음을 읽다 보면 괜히 헛된 망상이 들어 내가 모내하고 난처하다 결국에는 패가 망신하게 된다. 그러나 아주 겸손한 마음, 즉 낮아지는 마음으로 읽다 보면 자기가 가진 불치병도 치유가 되고 주변이 맑아지게 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태어주는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사람 차별을 하는 주민이라 말해도 그리 틀리지가 않다. 삼생에 인연이 있고 조상이 음덕이 있어야 태울주 기운이 제대로 간다는 그 말은 삼생에 인연이 없고 조상들이 악독하고 비열했다는 아무리 태울주에도 헛균만 간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태울주는 절대 빨갱이 좌파애들이고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댓글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교가 쓸모없다는 것은 오판이다. 종교가 쓸모없는 게 아니고요. 이미 여름 시즌엔 종교 필요해요. 그러나 가을 시즌 되면 사람들 자체가 예수 공자 석가보다 더 도통하게도 마음이 맑아져요. 그러니까 예수 공자 석가 맞는 그런 종교는 아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하늘길에 오는 방법은 사람마다 때와 방법을 달리하고 누구에게 쓸모없는 것이 누구에게 크게 쓰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를 몰라요. 이 사람은 때를 알고 이렇게 하고, 자, 우리 공부는요 반드시 시중체를 알아야 돼요. 때가 어느 때 중심자리고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그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모르면, 제가 요새 강의는 못하지만 카프라의 따고 피직스하고 터닝 포인트를 원문을 사가지고 보세요. 우리말로 된 것은 몰라요. 이상하게 쓰였어요. 근데 원문을 사가지고 영어 실력 되면 원문, 우리 교보문고 가면은 원문책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보세요. 그럼 과연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자, 물리학자들은요 굉장히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이상적으로 안 써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란 자체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왜 이렇게 되는가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력이 안 되면은 항상 그럴 거야, 그래 했어,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그 습속에 어디에 있냐? 중국인들의 습속이에요. 이게 언어에서 나타나죠.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한 핵심을 놓치고 있다. 선천 역사 시대에는 종교가 많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 우주의 가시대는, 즉 선천에 풍미했던 종교는 필요 없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부분만을 말하고 있는 불완전한 가르침으로는 가을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 판단도 알아야 판단을 잘한다. 1년 내내 반바지만 입고 입어야 하는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낙엽이 떨어진 가을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판단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이후에, 여기 내가 꺼내기 잘 썼네, 제가. 대한민국 이후에 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는 아해가 잘 알지도 모르고 오판이란 말을 사오는 것은 한마디도 뭣도 모르고 건방진 말을 해드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요, 잘 판단하세요. 말은 그렇게 자기의 어떤 감정,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 솔직히 꺼내가지고 당신이 영어를 남학합니까? 중국어를 남학합니까? 유부선 기독교사가 얼마쯤 공부했습니까? 묻고 싶어요. 이 사람도 이제 결국 증산도 이론인가요? 자, 증산도에서 증산도라는 말보다 증산 사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나 있나요? 알고 있으면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증산 사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말을 해야 돼요. 하나의 종교판에서 말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이것이 뭐 하나라고 규정하면 문제가 생겨요. 절대 규정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금 모자란 사람은 규정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얘기를 하면, 당신 기독교인이요? 이런 얘기는 당신 불교인이요? 어떻게 말하면 당신 증산도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한 곳에, 이 공부한 사는 사람은 한 곳에 몰입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곳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붙이려면 전체를 볼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사람 말하는 건 증산도에서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에요.
증산사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거나 말하는지 참 답답하다. 증산사상을 제대로 알고 말하려면 유부선 기독에 통해야 하는데 그것이나 제대로 알고 말하는지 제발 증산사상을 욕먹이는 짓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마디로 올가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걸 다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향점 선생님, 안녕하셔요. 자유대한민국이 종천에 닫았다고 하신, 지금 보세요. 문재인이가 지금 활기치고 있잖아요.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북한하고 해서 고려 연방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자유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자, 그런 사람은 대통령, 그 사람 투표를, 거짓으로 투표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도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이에요. 보면 알잖아요. 행복인지 불행인지 알 수는 없지만인데,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 차라리 그날이 하루빨리 돌아왔으면 합니다. 자, 항상 공부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선생님한테 이거 빨리 공부해가지고 모두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욕속부달이다. 너무나 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나 크면 다다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공부하는 욕구가 크면 클수록 그 시간이 고대하는 그 바람이 크면 클수록 하나하나 밟아야 돼요. 그 순간이 빨리 오면 못 보니까 내 자신이 되어 있지 않는데 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다는 것에 굉장히 위안을 느끼고 자기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렇게 내생이 무참히 짓밟힌 적이 없었는데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그 죄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날을 기다리려 합니다. 오늘 잘 경청했습니다. 몸 보존하셔요. 자, 기다린다.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시면서 기다리세요. 한 사람의 삶이든 국가이든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매듭이 질린 때가 있는 법입니다. 전에도 말을 했지만 대한민국은 이주에서 원한이 맺혀 죽은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태어난 나라이면서 앞세상을 염두할 큰 일꾼을 키우는 나라입니다. 지금 큰 일꾼들은 드러내지 않고 힘을 비추어가고 있는데 반해 원혼들이 푸는 한풀이도 이제 끝판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 맺혀 죽은 귀신들이 원한을 푸는데 조용히 얌전하게 풀지 않게 지금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난잡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또 다른 분이네요. 나라가 너무 걱정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울증 걸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너무 걱정하면 오장육부가 상해요. 그러면 우울증 걸립니다. 자, 우울증이 뭡니까? 이 사람이 정신병이라든지 이런 병은 오장육부의 불균형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장육부를 다스려주면은 정신병도 우울증도 없어집니다. 자, 여기 오시는 분 중에서 예전에 우울증을 굉장히 고생하시던 분, 우울증 약을 계속 먹던 사람들이 몇 분 오셨어요. 근데 이 공부하면서 우울증 약을 안 먹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어느 정도 자신이 가야 할 바를 알게 되면 오장육부가 기운 자체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병이 없어져요. 걱정 마세요. 이 나라는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걱정한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에 펼쳐질 이 나라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려면 한번 강의 들어보세요. 우울증은 오장육부 기운이 흩어져 불균형이죠. 오는 것이니까 장부의 기운을 바로잡으면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진짜 무서운 주제로 강연을 하시네요. 제가 저번 주에 어떤 강의죠? 이제 넘어간다. 예, 이렇게 얘기했죠? 예, 이제 그 제목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제 곧 닥칠 일들입니다. 하다가 그냥 넘어간다 이런 말을 했죠. 이제 그런 일이 눈앞에 보여질 때 절대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놀라서 죽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게 담력을 키우세요. 담력을 어떻게 키워요? 자, 그 담력을 여기 손끝에 엄지손가락
꼭지 삼경이에요. 거기를 자꾸만 쳐주세요. 쳐주시면 담력이, 그 쓸개 쪽이에요. 쓸개가 강해집니다. 또 이제 어떤 분이 저 써주셨네요. 이분이 우리 강에 많이 자주 오시는 분인데요. 대전에 살고 계시는 분이세요. 윤회가 있다면 우리 남조선 사람들이 그토록 치열한 몸부림 속에서 살아왔던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과 최신의 정보를 전하는 과학자들이 지상천국을 이야기한 것을 조합해보면 대환란이 끝나면 정말 멋진 시대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멋진 시대에 도래하거든요. 자, 이런 세상 나서 인간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 그런 세상을 보고 가야죠. 자, 보고 가려면 어떻게 하죠? 몸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제가 휴무인 토요일 강의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토요일 강의했지만 지금 이게 녹화 방송이거든요. 녹화하고 있는데 이제 토요일 강의에 이제 또 뵙겠네요. 향림자 선생님과 글로벌 디펜스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니까 하늘이 심판하리라. 천멸호적, 천멸문적, 천멸북적, 천멸중국. 이건 구체적으로 써주셨는데요. 호남이죠. 호남의 적들을 멸하고 하늘이 문재인 일파를 다 멸하고 하늘이 북쪽의 일당들을 다 멸하고 하늘이 중국을 멸한다. 하늘이 심판해. 마치 써주셨네요. 맞습니다. 이미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막아냅시다. 또 이제 어떤 분이 있겠었네요. 천지기운이 그렇게 되어져 있기에 우리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우리는 그 구멍을 찾아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거예요. 이제 하늘이 아무리 무너져도 살 수 있는 구멍을 하나 반드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구멍을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점점 더 이제 이 토요일 날 하는 강의는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변모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고조선 역사에 대해 전반적인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 고조선에서 그 어떤 핵심을 잡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까지 이렇게 왔느냐, 그 중국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내 자신을 살리는 일입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강의는 일반 학교에서 들을 수 없는 강의입니다. 왜?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안 했어요? 모르죠. 근데 낙평이 선생님이 또 7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연구하시고, 그리고 손한조 선생님이 88년대 이 책을 근문식을 접하게 되고, 그부터 이제 제가 98년인가요? 그때 이제 만나게 되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알아야지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것을 그러니까 그 반만의 문자로 알기도 힘들었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맞냐 안 맞냐 그것은 각자의 판단일 뿐입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발음이